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 아들만 아니었어요. 아유. 진짜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정은 못 받고 오히려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보이스피싱은 가석방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칼로 찌르는 살인보다 더 심한 죄라고 봐요. 자나깨나 사기 생각,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시민 덕희의 실제 덕희 김성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개그 콘서트 보이스피싱의 주인공 마포경찰서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대사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서류에 그 이름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올해 나이 29, 김선우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어머니는 장례가 끝나고 아들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측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자필로 핸드폰 메모장을 봐주세요. 그래서 그 메모장을 열어봤더니 저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 유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하기 이틀 전 아들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누군가와 3차례 통화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시간은 7시간 11분. 그리고 1분도 채 안 돼 다시 걸려온 11시간은 37분 동안 이어졌고 2분 만에 다시 세 번째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자동 녹음이 설정된 아들의 전화기엔 11시간의 통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건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라며 선우 씨와 11시간이나 통화를 한 남자가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검사 생활을 하셨지만 전화를 할 때 11시간 동안 아, 그건 말이 퇴근도 안 하고 계속 전화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수사관, 이제 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원이 이제 하는 경우도 이게 전화 조사가 아니고 정신병치는 전화 진술 청취거든요. 진술을 듣는 거예요. 길어야 5분도 안 되죠. 검사 이제 사칭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하면 어느 검찰청 몇 호 검사실인지 물어봐서 아무개 검사실 바꿔달라 그러면 뭐라 하지. 저도 현직 검사 때 중앙지검에서 소환됐다고 내가 직접 받았어요. 근데 그때 중앙지검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는데 네, 하도 황당해가지고 검사분들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일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어렵죠. 전화를 하면은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벌금을 내야 된대요. 30만 원인가?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하고 끊었어요. 진짜로 전화를 했는데 맞다고 예비군이었나 뭐 안 가가지고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한참 그때 보이스피싱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전화벨이 울린 건 아침 9시 54분.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금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본인 개인정보 듣는 사람 없어요? 안전해요? 보안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이거에다 꺼주세요. 주위에 누구 있냐고 물어보잖아. 보안을 강조해서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 특징이거든. 외부와 차단시키고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이 다 먹혀 들어가도록. 예. 가스라이팅.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혐의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데 이 전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100% 보이스피싱이다. 은행에 입장했어요. 2차별 확인해야 되니까 해지도 해볼 건데 직원이 범인이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네. 범인이라면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해지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지합니까 이유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품을 담보로 대출해줘요. 나 지금 필요하니 부동산 계약하러 가야 되니까 현금으로 좀 인출해주세요라고. 당신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을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돌려줄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돈 찾으러 이제 은행 이런 데 갈 때 은행 직원이 틀림없이 물어보죠. 직전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전화 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범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은행 직원들도 다 이게 사기범들 일당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들러대라 그래요. 통장이랑 도장을 안 갖고 오셨길래 통장을 해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현금으로 찾아가신다고 하시길래 통상으로 송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집이 가까우시니까 저는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거 확인하려고 오늘 협회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러 차례 집중하라고 했고 그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 안 물어봤어요, 그거를? 자꾸 본인 중에 딴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뭔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압박감 느껴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저기 보면은 계속 질책을 하잖아. 다 이게 너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지금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고생되고 힘드시니까 좀 농협 ATM기 수사 진행해볼게요. 자, 410만 원을 갖다 수금시 해볼게요. 정상적인 시도가 되는지 볼게요. 그 뒤 선우 씨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자, 농협만 조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조명하면 입사합시다. 예. 보안을 핑계로 결코 다음 단계를 말하지 않고 실시간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선우 씨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인바에서는 자,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써놓기 위해서 여성한 택배 보관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420만 원을 택배 보관함에 넣으면서 선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검찰청에서 무서운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중앙지검 수사관이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판단이 마비된 최면이 걸린 상태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2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21.9% 정도인가요? 굉장히 좀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요. 더군다나 검사 본 사람들이 별로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가짜 검사실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겁을 많이 먹게 되고. 저는 조사를 몇 번 받았어요. 그 앞에 가서도 몇 번 경험이 있어도 떨리는데 사회 경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떨려요. 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요새는 이제 070이나 국제 이렇게 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받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변작을 해요. 중계기를 통해서 010 이렇게 와요. 검사나 어떤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 전화번호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스미싱 같은 게 오잖아요. 바로 그냥 전화하지 말고 검색창에 들어가서 그 번호를 딱 넣으면 정상적인 경우는 물건 판 거기가 나온다든지 어떤 기관이 나오는데 맞아. 이거 번호를 바꾼 변작된 거면은 전혀 엉뚱한 게 나와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현금 420만 원을 손에 넣은 후에도 그들의 지시는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8시 48분이죠? 오후 성분에 전화를 치는 거예요. 예. 오늘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예. 전화 꺼지면 바로 휴대폰 강제 수사로 자동 전환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전화 종료하고 전화 네. 끊자마자 바로 전화 끊어놓고 15분에 전화 켜고 네. 전화 나가면 제가 한 2분 후에 전화 바로 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이틀 동안 뭘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렸던 선우 씨.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가 안 되니까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통화가 된 거예요. 언니야, 미안해. 나 지금 저기 딴 데 있어가지고 연락 못해 미안. 언제 와? 너 어떻게 출근하고 퇴근했어? 나 엄마가 데려다 줬어. 그래도 동생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래도 굉장히 명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 됐어요. 데려다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무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없겠지. 왜? 뭔데? 미안해. 지금 뭐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야? 이때만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저런 상태는 안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만 있어도 살아요. 억울하게 간 우리 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런 전화를 받고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본인이 저거 한 네, 거예요. 억울하고 저죠. 보이스피싱 당한 줄 모르고 범인인 줄 알고 죄책감이 지금 마지막 남긴 말이 너 내가 그 연락할 때 안 받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틀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 아들만 아니었어요. 아유. 진짜 그랬어요. 그때 모닝을 타고 다녔었는데 경찰이 따라오더라고요. 음주라고 신고 들어왔대요. 이제 저도 모르게 비틀비틀 했나 봐요.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제 집에 왔죠.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새벽에 막 울더라고요. 엄마 죽지 마 하고 엄마가 저기서 목 매려는 거 자기가 잡았대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도당해서 도둑 맞았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사기당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인생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당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동정은 못 받고 오히려 더 그냥 이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맞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가해자 잡히고 나서 재판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잡혔어요? 예예. 가짜 김민수 검사 행세하던 그 범인이 이제 잡혔고 이 청년 외에도 피해자가 많았는데 피해 금액이 전체 100억. 그래가지고 1심에서 실형 6년 나왔고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청년의 부모들은 끝까지 합의 안 하고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넣었는데 그래도 형이 깎여서 실형 5년 6개월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 너무 피해 금액이나 이런 걸 비교할 때 형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2023년 11월 달에 법을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사기죄로 처벌을 했는데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보면 그게 형이 좀 올라갔어요. 1년 이상 징역 또는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 환용유치라 그래가지고요. 벌금 1,000만 원 했을 때 못 내면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돈을 못 내면 몸으로 떼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모범수 해갖고 가석방. 그렇죠, 그렇죠. 보이스피싱은 가석방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유, 저기서 진짜. 이게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 성범죄 형량이 많이 올라갔듯이 최근에 그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인 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좀 실질에 맞게 패가망신하고 쪽박 찬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사기를 칠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나 이런 데서 지금 너무 관심도 없고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제 가서 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 이제 공범이 아니니까 무죄죠. 무혐의인데 그게 입증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어떻게 가게 됐나, 중간에 의심을 했는지, 이 사람이 했던 그 업무 성격에 비해서 너무 고수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놓고서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그 전달책들이 실질은 이제 모르고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무죄로 난 게 지금 한두 건 정도 다 유죄가 대부분 났고요.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뭔가 의심은 가는데 그냥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다 공범으로 되거든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대처는 어떻게 해요? 대처는 일단 첫 번째 내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 즉시 지급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돈, 그게 이제 일단 통장에 들어오면은 30분 안에는 뭐 ATM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 뽑게 돼 있습니다. 금감원의 통계를 보면 4명 중에 3명은 그 30분이 초과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돌려받을 그 확률이 되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건 사실 확인서 받아서 은행에 환급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는 이제 지연 이체 그 제도가 있어요. 그 최소한 3시간 단위인데 내가 어디에 돈을 보내려고 돈을 입금을 시키더라도 그 돈이 3시간 지나야 빠져나가거든요.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런 걸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근데 요새는 돈을 갖다 주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2020년부터는 오히려 대면형 편지가 더 늘어나서 작년 11월 달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이제 보이스피싱 그 범죄에 넣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돈 보낸 때로부터 30분 안에는 바로 돈을 못 뽑게 하니까 범인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직접 만나서 우리 은행 직원이 갈 테니까 돈을 전달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보내는 거 말고 이제 신분증을 탈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통장을 새로 개설 못하도록 해야 되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그걸 치면은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거기 이제 들어가서 내 계좌가 지금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이 범인들이 아직까지 새로 개설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Msafe라고 거기 들어가면은 휴대폰이 몇 개가 개설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혹시 악성 앱이 깔렸을지도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휴대폰을 일단 꺼놓고 수리센터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초기화를 해달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항상 돈이 없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네. 아유. 엄마가 달라 그래도 돈 주면 안 돼요. 돈은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바 하나 사달라고 해도 절대 안 사줘요. 보이스피싱으로 딱. 마지막으로 그럼 출연 소감 한마디씩. 보이스피싱 당한 거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은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고 즉각 신고를 하셔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대사로서 보이스피싱에서 얘기 나눠봐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시고 의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나온 거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길 바라고 제 말에 조금 도움이 돼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바보 안 같아요.